그리고 학년 말에서 새학년으로 올라갈 때 좋은 이미지로 내 편 많이 만들어가지고 새학년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런 미숙한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드렸던 고학년 여학생들 사이에서의 미묘한 기싸움 기억하시나요? 자, 못 보셨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간략하게 요약해드릴게요. 사건은 두 단짝 친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학년 말이 다가오자 이 두 친구 사이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가 담임 선생님께 노골적으로 그 아이가 싫다고 표현을 했어요. 선생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 여학생이 반 친구 여러 명에게 동시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옛날에 새별이가 나한테 너 뒷담화 했었거든. 내가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웃고 넘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했어. 기가 막히죠. 겉으로 보기엔 사과 같나요?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관계적 공격성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문자 하나에 숨겨진 고도화된 심리전의 그 특징과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각 아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관계적 공격성의 4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가짜 사과입니다. 여기에서 무서운 점은요, 이 상대에 대한 공격이요, 선의로 포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이는 미안해서 사과하고 싶어서 이런 사과의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친구의 비밀을 폭로해서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문자를 받은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서 고백한 착한 아이, 이게 되고 싶었던 거고, 상대방은 순식간에 뒤에서 친구 욕이나 하고 다니는 나쁜 아이,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되는 거죠. 도덕적 우위에 서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아주 고단수 전략이죠. 이 사과라는 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진짜 사과는요, 내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양심에 찔려서 힘들거든. 그래서 고백할게. 이거 사과 아닙니다. 사과는요, 철저하게 상대방 중심이어야 돼요. 사과를 했을 때 상대방이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내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편해야 된다. 이걸 꼭 짚어주셔야 돼요. 둘째, 과거 소환입니다. 아이들은 현재의 갈등과 무관한 아주 오래전 일 혹은 확인 불가능한 과거를 끄집어내죠. 물론 과거의 뒷담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문자는 옛날에 새별이가 너 욕했어. 이런 자극적인 말을 골라서 전달하고 있어요. 이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건드리죠. 그때 걔가 그랬다고? 이런 의심의 씨앗을 품게 되고 현재 관계까지 흔들어 놓는 거예요. 특히 이 시기가 학년 말이잖아요. 민감한 시점에 꺼냈다는 것도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관계 판을 뒤집어 놓겠다, 이런 의도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자, 셋째, 여론전,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반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와서 누군가가 고립되기 딱 좋은 형태죠. 내가 피해자가 되기는 싫으니까 먼저 상대를 가해자로 만드는 은근하게 따돌리는 행위, 즉 대놓고 욕하는 건 아닌데 직접 이 새별이라고 하는 아이랑 싸우기보다 다른 아이들에게 사실 너를 위해 사는 말인데 걔가 잘못한 것 같아서 너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자, 넷째, 훈육의 차단. 이게 참 훈육을 애매하게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이 잘못된 부분을 짚으려고 하면 아니에요. 저는 사과하고 싶어서 그랬을 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훈육을 하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과하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는 나쁜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참 지도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누가 불편할지 계산된 메시지잖아요. 또 누가 의심을 받고 누가 또 반에서 고립이 될지 예측된 행동이죠. 이런 학년 말에 미묘한 신경전 굉장히 잦습니다. 반편성이 새롭게 되기 전에 학년이 올라갈 때 다시 한번 힘의 균형을 한번 잡아보려고 이런 미숙한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특정 몇몇에게만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사건에는 크게 세 입장의 아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메시지를 보낸 아이, 두 번째는 메시지 속에 그 대상이 된 아이, 세 번째는 메시지를 받은 아이들이죠. 이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취해야 되는 그 스탠스와 지도 방법은 다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사과한다면서 문자를 퍼뜨린 아이의 부모님은요, 우선 첫 번째 마음은 우리 애가 진짜 사과하고 싶어서 그랬겠지, 이렇게 믿고 싶을 수도
수도 있지만 우선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죠. 아이가 가지는 사과하고 싶었구나, 이 감정에는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행했던 그 행동 있죠. 그 행동에는 동조를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이 감정과 행동은 좀 분리시켜서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의 의도를 스스로가 직면할 수 있게끔 질문을 좀 던져주시면 좋은데요. 문자를 받은 친구들이 너에게 어떤 대답이나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문자를 받은 친구들은 앞으로 새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가 한번 스스로 그 결과를 떠올려보고 내 행동이 사과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에게, 그것도 다수에게, 다른 친구의 잘못을 그렇게 알리는 것은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그것도 인지가 되어야 되겠죠. 이때 아이가 나 사실을 말한 거야. 애들이 진실을 알아야지. 이거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친구 뒷담화를 했다고 지목받은 아이 있죠. 제가 예명으로 새별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야, 그때 너 왜 그런 말을 했어? 친구에 대해 나쁜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은 아이로 하여금 자기 방어로 이끌게 되는 거죠. 이 아이는 이미 2중 3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구나 라는 죄책감, 다른 하나는 그 일이 지금에 와서 여러 사람 앞에 다 드러났다, 수치스럽죠. 부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떻게, 내 친구 관계 어떻게, 친구들이 나 싫어하면 어떻게,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때 부모님은요, 우선 과거의 잘못과 현재 상황을 분리를 좀 시켜주셔야 돼요. 네가 예전에 친구에 대해서 험담을 만약에 했다면 그건 분명 잘못한 일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너를 망신시켜야 된다는 건 아니야. 이 아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있었던 일 당연히 사과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단톡방이나 아니면 여러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방법은 추천하지는 않아요. 뭔가 그게 딱 깔끔한 것 같지만 명확하고, 아이들 세계에서는요, 이게 사건이 딱 종결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사건을 재생산하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중재 하에 조용히 단둘이 그 관계되는 아이들끼리 1대1로 만나서 그 관계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모님은 이번 일을 통해서 아이가 말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한 번 더 배우는 성장의 기회로 삼도록 다독여 주시면 돼요. 그냥 마냥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에게 딱 기준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문자를 받은 다수의 아이들 있죠. 얘네들은요, 갑자기 이런 불편한 문자를 받고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또는 나도 뭔가 이상한 상황에 엮일까봐 걱정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때는 아이에게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이 문자 내용, 이 텍스트가 아니라 맥락을 좀 읽는 그런 능력이죠. 친구가 갑자기 왜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과일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래야지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이때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사과한 아이의 편을 들거나 너 예전에 뒤에서 나 욕했다며? 이렇게만 흘러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자를 보고 똑같이 욕을 하거나, 또는 이거 딱 캡처해가지고 퍼다 나르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또 특정 누구를 나 또한 나도 모르게 괴롭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뭔가 캡처해서 공유하고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선을 좀 그어주세요. 그래서 가장 쿨한 대처는 친구들끼리 이 이야기를 화제로 굳이 삼지 않는, 그게 가장 쿨한 행동이라고 알려주시고요. 만약 아이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해도 좋을 것 같아. 나한테는 이런 거 안 보내도 돼.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내 아이가 친구에 대한 험담을 누군가가 했을 때 이렇게 옮기는 아이의 역할,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 행동에 어떤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어쩌면 그 포장되어 있는 의도를 한번 벗겨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라면 공감해 주시고, 수치심 느꼈으면 잘 도닥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도 저 아이도 아닌 뭔가 엮여 있다면 이 편 저 편 드는 게 아니라 뭔가 휩쓸리지 않는 이 맥락을 잘 읽는 눈을 길러주시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 간의 이 미묘한 심리전, 이걸 만약에 아이들이 공유를 할 때는 이 어른이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길잡이가 되어서 알려주시는 것도 참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앞에 나서서 막 해결자의 면모를 보여주신다기보다는 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는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대화로서 자주 한번 나누다 보면 또 다양한 그런 갈등 상황에 아이들이 적용을 잘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참고로 이 사건은 그 아이의 엄마가 다수의 아이들에게 이 문자를 보내기를 몇
옆에서 시키셨더라고요. 어른의 역할이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밝게 자란 아이들이 대다수예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그렇다고 없는 일이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안에서도. 사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서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 아동기 후반으로 넘어가고 또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아이들이 가지는 생태학적인 환경에서 이 부모님의 역할 못지않게 이 친구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기민하게 여기기도 하고 알력 싸움도 그러다 보니까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년 말에서 새 학년으로 올라갈 때 좋은 이미지로 내 편 많이 만들어가지고 새 학년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런 미숙한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 아이랑 학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중립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어떤 날은 아이들의 부정적인 감정도 오롯이 들어주는 그런 날도 많아야 되겠죠. 아이들이 입을 닫기 전에. 그럼 오늘은 조금 묵직한 이야기긴 했는데 이런 이야기일수록 조금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교우관계뿐만 아니라 좀 고민되는 부분들 댓글로 한번 나눠주시면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